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돌아오는 24일에 이번 달 7월 24일이죠. 그 종로에 있는 교원 스페이스 강연장에서 이번 제 신간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관련 북토크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동양의 맛, 동양의 멋 일단 그렇게 잡아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제가 이렇게 저희 채널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소통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은 거의 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카톡 메시지나 메일이나 이런 걸 주고받는 거랑 또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영상통화하는 거랑 실제로 대면하는 것도 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자와의 만남이라 그래서 뭐 제가 주인공이고 이 북토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뭐 저를 빛내주시기 위한 조연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만남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해라는 것은 동양에서 세상에 나도 주인공 너도 주인공의 그 마음이기 때문에 저자와 독자가 모두 주인공인 소통을 빙자한 일방적인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정말 상통의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시는 저희 출판사 클랩북스와 그 제 뜻입니다. 날도 덥고 댁에서 편히 쉬시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실 수 있지만 여건이 허락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종강역 그 보신각 있어요. 그 바로 뒤에 보면 이제 광교 그쪽으로 청계천 앞에 그 건물이 빌딩이 마련된 장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면 한 분 한 분의 주인공들을 저 역시 또 한 사람의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성심으로 만나 뵙고 또 짧게나마 진심을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 PD님께서 그 영상의 링크를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 어떤 웹페이지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꿈은 이제 법조인이 되는 거였는데 그 꿈을 꾸게 된 까닭은 저희 어머니가 하도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 법대 노래를 불러서 그냥 별 이유 없이 나는 커서 법조인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자식들이 특히 아들들이 그럴 겁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자식의 마음인데 근데 결국 제가 법조인의 길을 걷지는 않게 됐죠. 저희 엄마는 제가 판사가 되기를 바랬는데 소원대로 제가 법정에 서기는 했지만 법관이 아니라 뭐 피고인으로 쓰는 바람에 아마 저희 엄마도 좀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요새는 저도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많이 들고 이제 성인이 돼서는 제가 신부의 꿈을 쫓아서 정말 간절하게 여러모로 이 길을 모색해 봤건만 결국 그 꿈도 이루질 못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해서 애 아빠가 됐고 제가 작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근데 뭐 자랑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쓴 글이 이렇게 가정통신문에도 실리고 그런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물의 여행이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써서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실리고 그랬었는데 근데 뭐 이제 뭐 다른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이거 뭐 애가 쓴 글이 아니다 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소문도 좀 나돌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희 엄마가 그 가정통신문 아주 오래된 그거를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한테 며느리한테 그걸 건네주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작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거의 뭐 안 해봤던 것 같고 뭐 사회복지사가 될 거란 생각은 더더욱 안 해봤고 철학을 하게 될 거란 생각도 뭐 거의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깝게 지냈던 뭐 어른 중에서 이제 뭐 철학과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그 철학과 가면 큰일 난다고 굶어 죽기 딱 좋은 길이라고 그런 말씀을 뭐 제가 학생 때 하셨던 분도 제가 문득 기억이 나는데 중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란 생각은 그거야말로 이제 꿈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길로 제 삶이 뭐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어떤 내가 꿈을 꾸고 뭘 해야겠다, 뭐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 자체를 웬만하면 하질 않아요. 근데 뭐 꼭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다 하면은 뭐 좀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 정도 뿐이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 이태백이의 제가 이 책의 서문에도 써놨지만은 춘야연 도리원서라는 데 보면 어느 한 대목에 영려 과객이다 그러잖아요. 영려 과객이다. 영려 과객이다. 세상은 여관이고 인생은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라. 이 나그네의 손님의 주된 일이라는 것은 뭐 방황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방황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나중에 저렇게 늙어서도 방황을 멈추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요새는 많이 들고요. 제가 중학교 때 짝꿍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뭐 튀기를 좋아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튀는 걸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 좀 과묵하고 수수하고 그런 친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이 친구랑 짝꿍이니까 뭐 이제 잡담도 나누고 그러는데, 뭔 얘기 끝에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너는 꿈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는 나중에 커서 뭐 쬐끄만 그런 슈퍼마켓 그걸 하나 차렸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어디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사장 정도가 꿈이다 하면은 내가 뭐 이해를 좀 하겠는데, 얘는 명색이 사내 대장부가 막말로 불알차고 태어나서 뭔 놈의 꿈을 그런 자꾸 형편없는 꿈을 꾸고 앉았나, 그것도 꿈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친구가 지금 정말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건 제가 뭐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요새는 그때 그 친구가 제 짝꿍이 좀 부러워요. 아무런 꿈도 없거나 다른 사람의 꿈을, 예컨대 저처럼 엄마의 꿈을, 부모의 꿈을 나의 꿈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보다야 어떤 꿈이라도 나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요새는 좀 많이 들고, 제가 뭐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슈퍼마켓 주인장이 제 짝꿍 부모님의 꿈이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그때 뭐 기껏해야 중학생인데 뭐 앞으로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사방으로 열려있는 그런 시기인데, 근데 아무튼 뭐 그 친구 한번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어요. 만났는데 그 친구가 진짜로 슈퍼마켓 주인장이 돼 있다 그러면 저는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하고 이렇게 박수를 갈채를 좀 보내주고 싶습니다.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작은 꿈이라도 나의 꿈을 이뤄낸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정말 그게 행복한 일 아니겠는가. 사실 작니 크니 하는 것도 전부 그게 뭐 세간의 기준일 뿐이지, 한 사람의 꿈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뭐 좋니 나쁘니 크니 뭐 작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꿈을 열심히 응원해주면 그걸로 족한 것이고, 뭐 남을 아프게 하거나 세상에 폐해를 끼치는 그런 꿈만 아니라면 저마다의 꿈이란 것은 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죠. 제가 이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제 책에서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부분이지만, 장자 철학의 큰 태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용과 무용의 문제란 말이죠. 어떤 유용이라는 거죠. 용이라는 건 유용을 얘기하는 거야. 유용함.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장자 4편의 인간세라는 편은 거의 이 무용에 대한 이야기만을 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편이기도 하고, 장자는 이 무용의 문제, 세상에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다 어떤 이 명적인 사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명적 사태라는 것은 내 의지나 노력만 갖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태들을 장자 철학에서는 명적 사태다 그런다 그랬잖아요. 어떤 운명적인 사태들, 분명히 그렇잖아요. 모두가 나름대로 이를 악물고 그렇게 시험 공부에 매진을 했지만, 누구는 간발의 차이로 정말 막 1점 차이로 시험에 붙어서 세상에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상하게 그냥 시험만 본다 그러면 막 긴장을 해서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그냥 떨어지고 저조하고, 이상하게 꼭 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고,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삶의 사태들이라는 게 대부분이 마찬가지죠. 똑같이 성실히 일했고 열심히 야근하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진력했건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똑같이, 근데 누구는 승진을 하고 나는 이상하게 자꾸만 진급 때만 되면 진급에서 밀리고, 이러한 사태들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됐을 때 임마 그게 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러니까 더 최선을 다했어야지. 과연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죠? 작용을 하고 세상에 쓰임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가운데 사실 이런 문제들의 대다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만 달려있지는 않은 어쩌면 이 역시 장자가 말하는 연하연이다.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어떤 요인들 때문에 누구는 쓰임을 받고 누구는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 책의 테마도 제가 이 책도 제 신간도 이제 논어와 장자를 테마로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된 그런 책인데 이 논어 장자 두 어떤 이 책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제 초광접여라는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초광접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 이제 사람 이름은 아니고 공자께서 이 초나라를 지날 적에 이 어떤 사람이 막 그 미치광이처럼 이게 미칠광자잖아요. 막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공자가 타고 있던 수레에 근접했다, 접근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광인이 그냥 광인이야, 광인 야인에게 초광접여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인데 그 초광접여가 공자가 타고 계신 수레 옆을 지나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 이제 기니까 다 쓰긴 좀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봉황새여 봉황새여 무슨 덕이 그리도 쇠약한가. 지나간 것은 따질 수 없지만 오는 것은 따를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치를 쫓는 자들은 위태롭다. 이런 노래를 초광접여가 부르면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레에 타고 있던 공자가 급하게 막 수레에서 내려서 초광접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초광접여가 총총걸음으로 뭐 공자를 피해서 달아나 버렸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의 그 미자편에 실린 대목이고 장자에 실린 대목은 조금 더 구체적이죠. 이것보다 장자 인간세에 보면 공자께서 초나라에 갔을 때 초광접여가 공자가 묵고 있던 그 객잔의 여관의 문 앞을 지나가면서 노래하기를 미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 화는 땅보다 무겁거늘 복은 깃털보다 가볍지만 아무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른다 그거야. 그리고 화는 재앙은 땅보다 무겁지만 아무도 그것을 피할 줄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산나무는 스스로 자라서 베어지게 되고 기름불은 스스로 타들어간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어지고 잘려나가고 온나무는 옷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쪼개어진다 그 얘기죠. 베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쓸모는 알지만 누구도 쓸모 없음의 쓸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도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장자에 실려있는 초광접여의 노랫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뭐 산나무 여기, 뭐 기름, 뭐 불, 개수나무, 온나무 얘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쓸모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용하다는 거. 뭔가 그 유용함 때문에 어떻게 돼? 얘들은 전부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해를 입는다 그 소리예요. 유용함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용함 때문에 해를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막 도끼에 무참히 잘려나가고 뜨거운 불에 자기 몸을 사르지 않을 수 없고 기름불도 온나무도 얘 뭐 먹을 수도 있고 내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각조각 그냥 나무끈에 도끼에 절단이 나게 되고 뭐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만 안 됐으면 그저 그냥 존경도 받고 가진 것도 잘 지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뭐 내가 세상에 큰 쓰임을 크게 한번 유용해 보려다가 그럼 뭐 괜히 대통령 됐다가 평생을 내가 어렵게 쌓아온 평판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뭐 감옥에 간다든지 혹은 애를 써가면서 그동안 잘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전부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면서 곤욕을 치른다거나 그 어떤 뭐 전체적 거시적인 문제에서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전부 화를 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전부 그 유용함 때문에 유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이게 지금 전부 뭐 이게 뭐 산나무, 기름불, 개수나무, 온나무 얘들이 전부 그런 케이스들이란 말이에요. 장자 철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유용지 해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유용함이 주는
해악이다. 해악이다. 유용해서 입게 되는 어떤 화다. 그 얘기예요. 화다. 아까 이 화는 땅처럼 무겁지만 누구도 피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유용해지려고 발악을 하니까 이 화를 땅처럼 무거운 걸 알면서도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인간세에 보면 이 유용지혜와는 대비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장자가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컨대 그 어떤 그 장석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장석. 이게 이제 어떤 목수란 얘기입니다. 카펜터, 목수. 근데 이 장석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이제 제나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장석이랑 제자랑 이렇게 둘이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어떤 나무가 막 이만한 막 진짜 어마어마 뭐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막 수천 마리의 장자에 보면 막 수천 마리의 소가 막 이 밑에서 그냥 이 나무 그늘에 쉬더라도 아주 넉넉할 만한 수천 마리 소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참나무를 한 그루 이 둘이 제나라로 가던 길에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와 세상에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다니 이 밑에 사람들도 전부 막 와서 구경하고 있고 와 세상에 저런 나무가 다 있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는 그런 나무야. 그 밑에 서서 다 막 입 벌리고 구경하고 있고 이 장석 제자가 장석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생님 제가 도끼를 들고 지금까지 선생님을 따라다닌 이래로 이렇게 훌륭한 나무는 내 생전 처음 봅니다. 우리 저거 베시다. 저 나무를 베서 저희가 집을 지으면 진짜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왕궁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나무를 베서 만약에 우리가 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진짜 막 그 타이타닉 같은 그런 멋지고 큰 그런 유람선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장석이 뭐라 그래요?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얘는 이 참나무 얘는 아무짝에도 얘는 쓸모가 없는 나무다. 쓸데가 무용한 나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석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이 나무로 배를 만들면 금방 가라앉아버리고 이 나무로 만약에 관을 짜게 되면 빨리 썩어버리고 이 나무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그 그릇이 금방 깨져버리고 뭐 문짝을 만든다? 그러면 막 나무 진이 막 진액이 그냥 막 질질 만들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흘러내려서 도저히 그 문을 쓸 수가 없고 끽끽거리고 기둥이나 석가래를 이 나무로 만들게 되면 금방 좀 먹는다, 좀이 슬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장석은 이 목수니까 나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벌써 나무를 딱 보면 저게 어떤 특성을 가진 나무인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석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 이 나무는 그토록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무용했던 까닭에 아무도 이 나무를 지금까지 베어가질 않아서 얘가 이렇게 장수를 누리면서 어마어마 무시한 그런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자가 말하는 어떤 무용지용입니다. 아까 말하는 무용지용이 무용함의 쓸모라는 것이. 그래서 무용대용이다.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무용지용 내지는 무용대용이다. 무용함의 큰 쓸모다. 그러니까 무용함이 오히려 그 무용함 때문에 큰 쓸모를 얻게 되는 일. 수천 마리나 되는 소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늘이라는 그런 큰 쓸모를 갖게 되는 사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무용지용, 무용대용의 사례가 이 참나무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전부 유용함만이 좋은 줄만 알아서 다 유용해지려고만 하지 무용함의 쓸모, 무용지용과 무용에서 오히려 큰 쓸모를 얻게 되는 이 참나무처럼 그런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간과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라 그거예요. 유용해서 그 유용함 때문에 해를 입고 다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노자 같은 사람들이 늘 유무상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항상 노자는 유와 무의 상생을 얘기하잖아요. 노자가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그죠? 전부 만약에 이 세상에 유용한 사람들만 있으면 그러한 유용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유용하면 유용함이라는 걸 규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유용한데 구분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유용함이라는 것은 항상 무용함도 있을 때 그럴 때 유용함의 가치도 더욱 빛을 발하고 부각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전부 유용하거나 혹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무용할 수 있겠냐. 어떤 한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유용하거나 어떻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용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야.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장점만 있거나 모든 게 단점만 가진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다 어떤 사람이 장단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단점이 가려지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진 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이 더 부각되고 또 인간미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장단점이, 유용함과 무용함이 서로 살려주는 것이지, 상생하는 것이지, 어떻게 다 유용하게만 하거나 무용하게만 할 수 있느냐. 노자는 지금 그걸 반문하는 거거든. 세상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유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꾸는 꿈이라는 것들도 대체로 그것은 저마다의 뭐 이제 내 꿈은 뭐 이러이러하다 구체적인 표현상에 있어서는 좀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의 꿈은 유용해지고 싶다는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쓰임을 받고 각광받고 주목받고 이런 데 있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 꿈이라는 게 그렇게 유용해지고 싶은 마음이, 어쩌면 이제 그런 마음이 그만큼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용함만이 선한 것이고 무용함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는 거죠. 뭐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내가 뭐 난 유용하다든가, 아니면 나만 유용하다든가, 이 세상에 내가 더 유용하다든가 누구보다, 반대로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무용하다든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만 이 모양 이 꼴로 무용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용하다든가, 이러한 식의 사고는 전체의 이 상생을 같이 사는 건데 전체의 조화와 질서를 해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늘 유용함과 무용함은 서로가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것이지, 어떤 이걸 갖다가 유용함은 좋고 무용함은 나쁘다는 그런 식의 사고로 이 용무용의 문제를 조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맨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꿈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좀 멀리 와버렸는데, 논어 공야장에 보면 안회랑 자로랑, 이 공자가 제일 아끼는 두 애제자잖아요. 공자랑 이 셋이서 이제 뭐 원문에는 이제 안회랑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다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셋이 나란히 아무튼 앉아서 각자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로가 제일 먼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뭐 술에나 말이나 뭐 옷 입고 뭐 좋은 옷 뭐 이런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뭐 쓰고 하고 하다가 설령 그것들이 망가지더라도 나는 유감이 없겠습니다. 뭐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물건들을 세상 사람들과 나눠 쓰다가 그것들이 뭐 좀 고장나고 못 쓰게 되고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소리거든. 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일체 버렸다, 그 소리예요. 자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로가 그게 지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아내가 있다가 제 꿈은요, 저는 좀 제가 잘하고 그런 게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제가 수고하고 열심히 그렇게 한 게 있더라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거, 생색내지 않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아내다운 꿈이죠. 아내 스타일이야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꿈은 말이다, 노자안지. 늙은 사람들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 부무지간, 친구지간에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을 믿었게 해주고 신뢰를 주고, 소자외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품어줘서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내 꿈이다. 공자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그죠? 늙은이들, 그간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정말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남은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나는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한창 때 그런 친구들에게는 꼭 이게 뭐 나랑 아주 뭐 가까운 친구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게 이 동양에서는 항상 이 붕어라는 것은, 이 군자의 친구라는 것은 사회가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내 친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해주고 싶다 그래요. 각자가 서로가, 그죠? 각자의 꿈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중상하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불신하고 못 믿고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 그게 내 꿈이라고 하는 말, 공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소자외지, 젊은 사람들, 이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소년, 청년들은 이 어떤 편안한 노인들과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나와 내 친구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해주고 싶다. 그게 내 꿈이다 하는 얘기야. 공자가 하는 얘기가 이게 내 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 희망을 품어줘서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뜻도 되지만은,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품어준다는 게 뭡니까? 품어준다는 게. 제가 덕이라는 얘기도 이제 언제 한번 드리고 했지만, 이 덕이라는 게, 이게 두인변이 이게 조금 걸을 척자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리를 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건 고들직자예요. 고들직자. 그리고 이게 마음심자고, 그죠? 다리를 저는 사람의 그런 찔뚝찔뚝거리는 다리도 고진 다리처럼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크게 품어주는 마음. 그게 덕이란 말이에요. 덕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고, 그쯤 하면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다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해 줌으로써 그렇게 덕으로써 품어주고 싶다.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 대한 공자의 꿈이. 공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새는 저도 이 노자안지, 이 붕우신지, 소자외지, 이 공자의 꿈을 쫓아서 사는 게, 뭐 특별한 꿈이 없지만 제가. 근데 뭐 굳이 네 꿈이 뭐냐 그런다면 이 공자의 이러한 꿈을 쫓아서 사는 거,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최대한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 제 동년배 어떤 청장년들은 서로를 믿고 응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내가 뭐 작게나마 미약하게나마 좀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뒷물결들 후진들에게는 그렇게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싶다 하는,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다. 나쁜 놈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다 좋은 사람들이고 그 중에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그런 내가 희망을 주고 싶다 하는 그거를, 제 꿈을 제가 항상 어떤 사회복지사분들 있죠. 그분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하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자한지 붕우신지 소자외지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꼭 꿔야 될, 정말로 꿔야 될 그 꿈이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하는데, 혹자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공자 꿈을 네가 읊고 그러냐고, 너만의 꿈을 꾸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네,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근데 저희 이제 선생님 말 맞다나, 늘 창조라는 것은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게 그게 창조고, 다짜고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싹 갈아엎고 뭔가를 완전히 새롭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 난 특별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좀 많이 교만한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뭐 이런 공자의 꿈을 쫓아서, 저도 뭐 꿈은 어디까지나 꿈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갈건 채널에 여러 구독자분들께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멋진 꿈을 향해서 열과 성을 다해 달려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끝내는 그 꿈을 꼭 이루실 수 있기를 저도 제 자리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아까 믿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